자, 이번엔 이제 반도체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종류가 3가지 있어요. 순수 반도체 있고, P형 있고, N형 있고. 3가지를 각각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흘러요. 왜냐면은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는 팔이 4개란 얘기거든. 팔이 4개야. 그래서 각각의 4개짜리랑 또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거야. 전자가 남는 게 없어. 팔이 4개 있고 그 4개의 팔로 각각을 다 잡고 있어. 그래서 전자가 자세히 보면은 남는 게 없어요.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지.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를 해서 자유전자가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4개였던 놈을 3개짜리나 2개, 5개짜리로 바꿔버리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N형, P형입니다. 그래서 그 4개짜리 원자과 전자가 4개짜리인 원소를 다른 원소로 바꾸는 걸 도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른 원소를 불순물이라 표현합니다. 순수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돼. 그리고 당연하게도 어떤 불순물을 첨가하냐에 따라서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할 수도 적게 흐르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조절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도핑 과정을 거치면 전기 전도성이 좋아지고, 불순물 종류에 따라서 P형과 N형으로 나뉜다. 자, N형은 뭐냐? 여기서 N은 뭘 의미하냐면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뭐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원소를 도핑을 하는 겁니다. 5개는 비소까지는 기억해 주세요. 안티모니까지도. 자, 그럼 봅시다. 이 규소로 가득 차 있는 놈에 이 비소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남죠, 전자가. 이 남는 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걸 전류가 흐른다고 표현하거든요.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전자가 남아.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게 된다. 남는 전자가 생기니까. 원자과 전자가 5개인 걸로 도핑을 하면 전자 1개 남잖아요.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고, 요 N형 반도체의 특징은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자다. 전하 운반체가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원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선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한다. 반면에 P형은, P는 뭐겠습니까? 그쵸? 포지티브. 얘는 플러스죠. 무슨 말이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 붕소, 알루미늄, 갈륨, 그리고 인듐. 얘네를 도핑을 하면은, 자, 이 자리를 붕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빈자리 하나 남죠. 빈자리 하나 남는다는 얘기는 얘가 양공으로서 기능한다는 얘기야. 다른 전자들이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빈자리가 바뀌겠지. 그런 식으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선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체다. 이해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불순물을 도핑을 하면 에너지띠가 약간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순수 에너지띠는 뭐야? 순수 에너지띠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가 없어. 근데 불순물을 도핑을 하면은 위에랑 아래가 하나씩 생깁니다. 근데 자세히 볼게요. 이 불순물로 인해서 생긴 원자과 띠래. 이 에너지 준위. 여기서는 에너지 준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N형은 전하 운반체가 뭐라고 했어요? 전자라고 했죠. 그래서 전도띠 바로 밑에 전자들이 스탠바이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열에너지라던가 에너지가 조금만 투입되면 얘가 바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 그래서 전자들이 생기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N형은 이 전도띠 바로 밑에 전자들이 스탠바이 하게 됩니다. 반면에 P형은 원자과띠 바로 위에
이 양공이라고 해야 하나? 그 빈자리, 전자들이 올 수 있는 빈자리들이 스탠바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의 전자가 위로 올라오면은 원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하잖아. 근데 작은 에너지로도 여기 양공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전자가 채워져. 그럼 양공이 생기겠지.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 그래서 이 그림 자체로 우리가 P형, N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쵸? 자, 전자들이 전도띠 밑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N형. 그리고 양공이 P형, 원자가띠 위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으면 P형. 이해되셨죠? 그쵸? 자, 이런 그림으로 이제 N형과 P형을 구분하는 문제도 생기고. 자, 여기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봐봐. 이 N형은 여기에 전자들이 좀 포진해 있었잖아. 걔네들이 위로 올라갔다고 했죠. 위로 올라왔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가띠에서 다시 할게. 공유결합에서 남은 전자들이 얘네예요. 공유결합. 반면에 이 빨간색은 원자가띠. 자, 원자가띠에서 이렇게 올라온 놈들이 빨간색이야. 자, 그럼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양공의 개수와 전도띠의 자유전자 개수 누가 더 많냐? 전도띠의 자유전자 개수가 더 많지. 다시 할게. 이 N형은 위에 스탠바이 한 것처럼 에너지가 조금만 투입되면은 남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전이해서 움직일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에너지를 더 받으면 원자가띠의 전자들도 이동하지. 그러니까 전도띠의 전자랑 원자가띠의 양공 중에서 전도띠의 전자 개수가 더 많겠죠. 그쵸? 반면에 P형은 여기에 양공들이 스탠바이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전자들이 미리 이동을 해. 그래서 양공이 좀 남아 있겠죠. 얘네들이 뭐라고 할까? 공유결합 때 생긴 양공들. 그리고 얘네는 전도띠로 전이해서 생긴 양공. 그러면 문제. 전도띠의 자유전자와 원자가띠의 양공의 개수 누가 더 많아요? 여기선 원자가띠의 양공 개수가 더 많지. 요 정도의 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개수가 N형에서는 전자가 양공보다 많고 P형에서는 양공이 전자보다 많고. 이해되셨죠? 그쵸? 그래서 N형은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자가 많으니까. P형은 양공이 주요 전하 운반자라고.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순수 반도체 원자가 전자가 4개인이죠. 그쵸? 원자가 전자가 P형 반도체가 되는 건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3개짜리죠. 그쵸? B형은 플러스. 자, 반도체에 대한 설명. 기억. 순수 반도체 원자들은 공유결합을 한다. 맞죠? 그쵸? 순수 반도체는 전기전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도핑한다. 맞죠? 그쵸? 그리고 P형 반도체는 전자의 개수와 양공의 개수. 뭐가 더 많아요? 양공의 개수가 더 많죠? 그쵸? 아니다. 그치. 이제는 틀렸다. 자, 4번. 순수 반도체는 모든 원자가 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한다. 맞죠? 그쵸? P형 반도체는 전자가 주요 전하 운반체이다. 아니죠. 양공이죠. 3번. N형 반도체는 3개짜리 원소를 도핑해서 만든다. 5개짜리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까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P형은 양공이 많이 남고 N형은 전자가 많이 남아. 그러면 P와 N형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심심한 사람이 붙여봤어. 그랬더니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 그걸 설명하는 게 이 여기 단원입니다. 자, P형은 양공이 많아. 그리고 N형은 전자가 많아.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전자랑 양공이 만나겠지, 그치? 만나면서 속박전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접합면에서는 둘이 만나서 자유전자도 양공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를 공핍층이래요. 용어야. 공핍층은 자유전자와 양공이 여기는 없어.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 안 했지만 이 P형 반도체는 양공이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모두 전기적 중성입니다.
이거 기억을 하세요. 자, 위에 다시 보자. P형 N형을 보면 P형은 봐봐. 그래. 전자가 한 게 없어. 근데 붕소라는 원자 자체가 양성자가 5개거든. 다시 얘기할게. 이 전자가 한 게 없지만 원자핵도 한 개가 없어요. 원자핵이래. 그 양성자가 하나 없어. 그래서 양공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 N형 반도체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하나 남지만 그만큼 양성자도 하나 더 많아.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이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P형과 N형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근데 전기적 중성이야. 근데 N형의 전자가 P형으로 이동을 하겠죠. 양공이랑 만나려고.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놈이 전자가 오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여기는. 괜찮죠? 반면에 N형 반도체의 전자는 절로 이동했으니까 이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겠지. 전자가 있던 게 없어지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각각 영역이 띄니까 이 전압이 생겨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런 전압이 생긴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뒤에 있던 마이너스 전자가 이제 자기도 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돼버렸잖아. 장벽처럼 역할을 해서 마이너스 전하가 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둘이 P형 N형을 붙이잖아. 붙이고 전압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핍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다음 더 확산되지 않아. 이거를 이제 전자가 확산된다고 표현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 확산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원래는 P형과 N형이 이렇게 생겼었는데 접합을 하면서 장벽이 생기는 거야. 그럼 원래 전자가 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언덕이 생기면서 못 올라가게 되죠. 그걸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지금 전압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공핍층이 만들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장벽이 생기면서 전자가 움직이지 P형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전압을 걸 거예요. 전압을 걸 거냐면 P형에 플러스를 전압을 걸고 N형에 마이너스 전압을 걸 거예요. 외우기 쉽죠? P풀 N바. 그러면 플러스 전압이 걸리면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그럼 너가 양공 입장에서 플러스가 왼쪽에서 왔어. 그럼 왼쪽으로 가고 싶니? 오른쪽으로 가고 싶니? 오른쪽으로 가고 싶죠. 그리고 N형 입장에서 전자들은 왼쪽으로 가고 싶죠. 그럼 가운데에서 양공이랑 전자가 만나겠네. 이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자가 흐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전자는 이 전지에서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1로 가. 근데 양공이랑 전자가 이렇게 만나잖아. 그렇지? 근데 양공이랑 전자가 만나서 없어지는 건 그냥 전자가 1로 계속 이동한다는 거야. 양공이 1로 온다는 건 전자는 1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전자가 계속 이쪽으로 흐름이 발생을 해. 흐름이 발생을 한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가운데에서 만나면서 이 물리학적으로 공핍층이 얇아진다고 표현을 해요. 공핍층이 얇아져. 그리고 장벽이 낮아져. 이해되셨죠? 그쵸? 이게 사실 좀 더 원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거든. 왜냐하면 더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요 공핍층 그리고 뭐 역전압 이런 내용을 제가 그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따로 또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수업 때는 안 할게요. 어쨌든 순방향, 이걸 순방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전류가 잘 흐르니까. 순방향에 걸리면 공핍층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이 장벽이 낮아져. 그리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역방향은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가고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면 양공은 1로 가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는 1로 가겠죠. 그러면서 가운데에서 만나는 게 줄어들잖아. 봐봐.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근데 양공 1로 간다는 건 전자 1로 다시.
이렇게 하자. 전자랑 양공이 둘 다 안 만나게 되니까 그래, 가운데에서 안 만나면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냥 뭐 더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냥. 그래서 요 역방향이 걸리면 공핍층이 두꺼워지고 장벽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봅시다. 그래서 전위 장벽이 커져, 이 장벽이 커져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N형 반도체. 중요한 건 이거야.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만나야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된다. 접합면에서 만나야. 괜찮죠? 자, 그리고 봅시다. 자, 그래서 정류작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류작용은 얘 보니까, 자, P형, N형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러면은 전압을 이렇게 걸었을 때는 전류가 흘러. 근데 전압을 이렇게 걸면 전류가 안 흐르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야. 전선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걸 정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류작용. 요거에 이제 교류 전압을 표현한 거거든.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다이오드를 걸어서 한쪽만 생기고 한쪽은 안 생기게 하는 게 정류작용입니다. 일방통행만 시키는 거야, 일방통행. 자, 그래서 다이오드의 이용은 이제 어댑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정류작용 이용한 거죠.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아까 자유전자와 양공이 만나면 속박전자가 된다고 했는데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죠. 그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 발광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걸 재결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 이런 것이 있고. 자, 이제 문제 좀 풀어봅시다. 5번.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른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다. 맞죠? 니은.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만 흐른다. 맞죠? 3번. 교류를 직류로 바꾸죠. 그쵸? 들렸다. 자, 6번. P형 반도체에서 전지에 플러스를, 그리고 N형 반도체에 전지를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순방향 바이러스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반대로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런 걸 정류작용이라고 한다. 정류작용 단답형 나오기 좋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바이어스 좀만 더 봅시다.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 플러스에 P형에 플러스가 걸리고 N형에 마이너스가 걸리면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전자는 양공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는 양공을 공급한다고 표현을 해. 그리고 마이너스에서는 전자를 공급한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P형엔 양공이 계속 공급이 되고 N형엔 전자가 공급이 되면서 이 장벽도 낮아지고, 그래서 서로 흐를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역방향일 때는 이 자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서 양공이 계속 공급이 되잖아. 그래서 자유전자와 양공이 만나서 없어지는 게 여기서 계속 발생을 해.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계속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쪽은 양공이 빠져나가니까 가운데 만나는 게 줄어들어. 그래서 공핍층이 커진다. 요 다이오드 회로만 좀 볼게요. 봐봐. 교류는 전압을 이쪽으로 보냈다가 이쪽으로 보냈다가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번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를 생각해 볼게요.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요 다이오드 표현만 좀 같이 공부를 하면은 삼각형의 일자 모양인데, 전류를 이쪽으로 흐를 수 있게 하고 이쪽은 흐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이다. 이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건 전류가 오케이.
근데 회색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다이오드가 이쪽에서 막히죠, 그렇죠? 이쪽을 못 흐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의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한쪽으로만 계속 와. 그러니까 전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는데 이쪽으로는 오케이 하고 이쪽으로는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계속 가게 되는 거지. 그 느낌이야. 자, 그리고 다이오드를 복잡하게 연결하면 이 저항에서 전류의 방향을 좀 측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A로 내가 가보자. 파란색으로 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일로 갔다가 여기서는 이 방향이네, 그치? 일로 갔다가 여기서. 자, 여기는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이쪽으로 못 가고 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 다시 온다. 맞죠? 자, 두 번째 B 방향. 이렇게 가. 여기서 어디로 가? 일로 가겠네, 그치? 그리고 위로 못 가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도 일로 가네. 그래서 다시 갔다가 여기서는 밑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위로 다시 갔다가 이렇게 간다. 중요한 게 A, B 교류에서 출발하는 건 방향이 다른데 저항에서는 방향이 계속 같죠. 그래서 이거를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은 이걸 빠르게 반복을 하면 일직선, 가운데쯤에 일직선으로 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는 그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찍겠습니다.